가장 기초적인 난초를 하기 전에 아셔야 하겠다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난초라고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꽃피는 난초가 다 있습니다. 봄에 피는 놈, 여름에 피는 놈, 가을에 피는 놈, 겨울에 피는 놈. 봄에 핀다고 해서 봄춘자를 써서 출란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실 때 이제 춘란 이렇게 힘들게 읽으시는데 쉽게 출란이라고 읽으시면 천리, 말리, 리을의 끝소리와 리을의 첫소리가 나는 뜻이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이쪽에서 나는 난들입니다. 근데 서양난이라는 말은 원래는 양난입니다. 서양난이 아니고 양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난초들을 서양에서 이걸 재배를 하고 교접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양난 이렇게 말하는데 서양난이 아니고 양난입니다. 이 양난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오냐? 조 단위입니다. 조. 상상을 초월하시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물용 화분을 완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출란이 그때 이 난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 한국 출란을 이 양난을 대체해서 선물용으로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초는 우리가 한국 출란이라고 하는 난초는 식물학적으로 보면 녹색 식물에 들지요. 푸른 잎을 가졌으니까 물론 푸르지 않은 잎도 앞에 보이지만은요. 녹색 식물에는 종자식물과 포자식물인데 포자는 아시죠? 고사리 등에서 포자로 번식되는 것. 근데 이 종자식물은 종자로 씨앗으로 이제 번식이 되는데 우리 난초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종자로 번식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은 한 톨에 엄지손가락만한 한 톨에 수십만 개의 먼지 같은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자생지에서 흩어져서 환경이 되는 곳에서 생강을 닮은 뿌리가 우리는 흔히 생강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땅속에서 5년 내지 10년 자라서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될 때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갖다가 종자로 번식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실험실에 한다면 가능하겠죠. 난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게 잎이죠. 보이는 부분이.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면 뿌리가 있겠죠. 뿌리와 잎 사이에 가구경, 거짓말 구경이라 이 말입니다. 영양을 저장하는 구경,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과 가구경과 다른 말로 위구경이라고도 합니다만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식물보다 생명력이 그 다음에 방그늘 식물이다. 방그늘. 얼마만큼 그늘이어야 하느냐? 6, 7월 한낮에 잔디밭에서 햇빛을 조도를 쬐면 10만 룩스입니다. 물론 12만 룩스까지도 나옵니다만 그것의 10분의 1 정도 1만 룩스 정도면은 난초가 두 번째 나무나 30년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부터 이제 체란 산에 난초를 캐는 것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80년대 경부터. 물론 그 전에 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농수산부에 의해서 외국난 수입을 자유화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물용 시장을 장악한 그것이 1983년에 난과생활이라고 하는 전문 잡지, 월간지가 나왔고요. 뒤를 이어서 난세계가 또 발간이 되었습니다. 86년에 난과생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 출란의 이름 짓기,
명명, 그러니까 우리가 포저에 올리는 것처럼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대구에서 난우회가 6개 합해져서 처음으로 난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한국 난문화대상이라고 해서 큰 상을 난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 바가 9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대회가 열렸고요. 94년 10월 30일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한국출란 여백품 전국대회가 현재 한국난산업청년합회 그리고 한국난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진공 회장님이 주최하고 주관해서 처음으로 개최해서 한국출란 여백품의 그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그 대회가 21회입니까 이번 15, 16일 이곳에서 열리는 바로 그 대회입니다. 2005년에는 그 한평군에서 군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군에서 전국 난전시회를 주최하는 행사를 가져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영동과 청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초 공부하러 왔으니 난이라는 글자는 알아야 되겠어요. 난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풀이고 이건 문이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난초하는 사람 지금도 한 70~80%는 이거를 동역통장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석하는 거는 동종문을 좋아하는 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가리를 간자입니다. 요 속이 다르지요. 이렇게 한일자고 전투가 이렇게 다르죠. 가리를 간자다. 뭘 가려? 문을 가린다. 문이라고 하는 게 북쪽으로 잘 안 나 있죠. 동쪽에는 남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그 가리를 간자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성남방에 우리 김진모 회장님 계시는데 성남방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석난방 이렇게 씁니다. 이 난은 원래 란이죠. 이 란이라고 하는 소리 나는 거는 뒤에 오면은 란이죠. 정말로 이게 재테크가 가능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정말로 재테크가 되느냐? 정말로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난 두 촉을 샀다 칩시다. 얼마나 줬느냐? 200만 원을 줬다. 이거를 1년을 키운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니 여기에 한 촉이 붙겠죠. 2년째가 되면은 한 촉이 붙었는데 또 한 촉이 붙겠죠. 3년이 되면은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하나 붙고 여기도 하나 붙고 합이 이렇게 되죠. 설명해요. 지금 두 번째 요 두 촉을 샀는데 건강한 놈을 사놓으면 이쪽에 하나 붙고 이쪽에 하나 붙고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한 해 더 가면 둘을 갈라 놓으면 영 재수 없으면 여기 하나 더 나고 재수 더 있으면 왼쪽에 또 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됐죠. 재테크 안 되겠습니까? 난초를 잘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입니다. 정말입니다. 산에 있는 난초들이 죽지 않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못 살게 사람이 못 살게 굴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 배우려고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정말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부촉을 살 때는 200을 주고 살 때는 소매가로 샀지요. 근데 이거를 되돌려 줄 때, 나한테 파는 사람한테 되돌려 줄 적에도 200만 원을 받을 거냐? 그러면 유통업자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20%는 마진을 줘야 됩니다. 20% 마진 줘도 결과 나왔죠. 6촉에 6, 8은 48. 이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나는 제외하는 게 이제 어렵다. 난초 키우는 게 어렵다.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초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 교육을 1시간도 이어와서 몇 분 강의도 하고 경매도 하고 가는 사람한테 이게 나는 잘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나를 잘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조금만 알면은 될 것을 전혀 모르니까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영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기념으로 이번에 용감하게 한번 시작해보는 일이 제 설명으로 시작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옛날하고는 남 키우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를 하나만 사면 자기 그 베란다나 또는 뭐 따로 온실을 짓거나 해서 자기가 키웠어요. 그러니 난을 키우는 기초 정보를 모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을 키우는 게 아니고 죽였지요. 주물러 죽입니다. 주물러서 만져서 들었다 놨다가 물 안 줘야 될 걸 주고 비료 안 줘야 될 놈을 주고 배가 터져 죽고 이렇습니다. 가만 놔둬야 살 놈을 자꾸 건드리는데 어찌 상했습니까? 베란다에다가 화분에 똑같은 크기의 나무 묘종을 심어서 같은 위치에다 두고 나무는 매일 아침 가서 잎을 손으로 건드리고 한 나무는 가만히 놔뒀어요. 1개월이 지난 뒤에 늘 요래 건드리고 만졌던 나무는 키가 요만큼 됐는데 가만둔 놈은 이만큼 컸어요. 스트레스라고 한다나 뭐나 뭐 그런 거지 싶어요. 여하튼 식물을 주물러서 죽인다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초를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유리로 온실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문 배양장이 전국에 즐비합니다. 전국에. 서울만 해도 손가락으로 못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 배양장에 내가 임대, 그러니까 15제곱미터를 1년 사용하는데 얼마 돈을 주면 됩니다. 말씀만 잘 하시면은 19번 미만은 돈 안 주고 공짜로 키워줍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키워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키우지 않아도 장소만 선택을 배양장에 딱 해놓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래 난초를 이미 아는 분들이 거의 키워주다시피 합니다.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고 가서 들으면 다 압니다. 거기에 뭐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가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가서 부닥치면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작은 반이다. 제가 보기에는 난초는 시작이 90% 반이 아니고 나는 잘 죽는다 그런 말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나는 이 뿌리를 보면은 실 같은 뿌리가 있고 그 겉을 우동처럼 스펀지처럼 된 놈이 그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두껍게. 그 왜 그래 있느냐? 다른 나무 뿌리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 비가 오거나 비료를 주거나 하면 물이나 비료를 이 스펀지가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를 때, 건조할 때 뽑았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이 화분에 심어서 한 달 물 안 주고 가만 놔둬도 안 죽습니다. 화분에 일반 관엽식물을 한 달 물 안 주면 아시지요? 100이면 100이 다 죽습니다. 이를테면 분재를 한 달 물 안 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난초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꽃이 피는 것은
생명의 보존 본능의 생입니다. 죽기 전에 씨앗을 남기려고 몸부림한 겁니다. 잘나서 잘 키워서 꽃 피운 게 아니고, 물론 건강하게 잘 키운 나는 더욱 많은 그리고 좋은 꽃을 피우겠지만은 죽어가는 난초도 죽기 전에 꽃을 피웁니다. 등산을 하시면 산에 가보시면은 작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유별나게 많이 달린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가 앉아있는 자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럼 수건으로 이 난잎을 이렇게 이제 닦아주었어요. 앉은 먼지를. 뭐 내가 보기엔 심심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닦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난잎은 이 뒷면에 숨구멍이 있어요.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닦으면 먼지가 숨구멍을 막고 난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까 나무 두 개 만지는 거하고 완전 안 만진 거하고 그 자라는 게 다르더라고 했지요. 그처럼 그 닦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난초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물을 안 줘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식물은 뭘 먹고 자랍니까? 물 먹고 자라죠.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적당한 물을 적기에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게으른 놈이 잘 키운다고 하는 사람은 갖다 놓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냥 내 팽개 쳐놓으면 저놈인들 별 수 있습니까? 난잎이 이제 이 화분 같으면 이제 이것이 제일 오래된 촉인데 이 한 촉이 태어나면요 평균 6년 정도 살아 있습니다. 6년 정도. 잘 관리하면 7년, 8년도 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한 촉이. 그래 이거를 만약에 6년 키웠다 하면은 아까 계산이 나왔죠. 6년 키우면 한 50촉 나올 겁니다. 그때 50촉은 새로 태어나고 한 촉 죽은들 문제될 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재가 가장 좋더라 하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식재가 여기 심어져 있는 이것들인데 대부분이 일본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흙 또는 돌에 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아주 단단한 것도 있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부서지는 것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식재를 섞어서 심는 이것인데요. 제일 밑부분은 이 3분의 1쯤은 바둑알 정도의 크기, 이 큰 대립이라고 해서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는 중립이라고 해서 좀 더 작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작은 거를 넣고, 맨 위에는 이 화장토라고 해서 보기에 이쁘라고 이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얹었어요. 보통은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굵은 것을 넣는 이유는 굵은 것이 이렇게 맞대이면 공백이 서로 생기겠죠. 이 난의 뿌리는 호기성이라고 해서 숨을 쉽니다. 입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난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해요. 숨을 쉬게 하자면 공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굵은 것을 넣고 또 하나 이유는 물을 주면은 난초는 보통 화분에 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30초나 1분 정도 물을 줘서 이 속에 있는 난초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도록 오래도록 물이 주르르 흐르도록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주면은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속에 들어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